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는 단계에 들어가고요.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을 호령하는 한국 업체, 그리고 그 한국 업체들의 밸류체인 기업들, 이 기업들에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의 기회가 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의 저자이신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고요. 부동산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뭐 폭락론자로 낙인 찍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고 여러 책을 썼는데, 최근 몇 년 동안 2차 전지 섹터에 좋은 주식들을 많이 소개해서 10배거도 여러 배출했고요, 이미.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은 올해 같은 장에서도 수익 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평균 수익률이 다 플러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도 좀 드리고, 뭐 주식 투자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플러스 2차 전지 섹터 5년 동안 좀 열심히 투자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2차 전지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정고점 LG 엔솔 같은 경우는 뚫고 올라가고, 그런데도 괜찮은가요? 그 타임라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단기로 본다. 예, 며칠 후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저도 모르고요. 일주일 후도 모르고. 그런데 뭐 2년 후, 5년 후, 10년 후라 그러면 많이 올라 있겠죠. 예, LG 엔솔을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섹터는 어마어마한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상한 노이즈들 때문에 그 2차 전지 섹터의 잠재력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힘들게 무슨 매크로 흐름 따라가면서 그 투자하고 그래서 손실나고 오히려 그렇게 계시던데, 뭘 그렇게 투자해요. 예, 2차 전지 섹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섹터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면 수익도 나고 마음도 편한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요,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어떤 기업의 실적, 매력 이런 거 대비 어떤 그 기업의 가격, 주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주가 흐름만 봐서 그렇습니다. 아, 주가 흐름 보니까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는데 그 회사가 주가 오른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아졌고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갔다면요. 그 많이 오른 걸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따지시니까 많이 올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럼 보통 그 투자의 뭐 정석 중에 하나가 적립 투자라고 하잖아요. 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거.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되는 걸까요? 뭐 제일 편하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초기 자금이 별로 없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월급 받아서 따박따박 그때 제가 보기엔 2차 전지에 좋은 종목들 골라서 조금씩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초기 자금이 있는 분들은 좀 2차 전지 섹터에 비중을 좀 실어서 향후 한 최소 5년 정도는 좀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5년 동안 2차 전지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왜 강조하냐면, 제가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막 뭐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방송에서 매크로 흐름 뭐 이야기하면서 뭐 주가지수 박살난다부터 뭐 지금 투자할 때 아니다, 현금 확보하라, 뭐 이런 이야기 등등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매크로 흐름을 보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수나하는 거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무슨 뭐 매크로 흐름 따져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들 출신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증권사에서 나오신 분. 근데 그런 분들은 그분들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억, 수천억씩 굴리는 분들은 수조 단위로 굴리는 사람들이야. 큰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은 매크로 흐름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자기네들 이해관계 때문이든 또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든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혀 안 맞는 방식으로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식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근데 그분들은 주식 투자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그렇게 큰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방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매크로 흐름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 아는 섹터에 잘 아는 종목들 골라서
향후에 실적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종목 골라서 가능하면 쌀 때 또는 합리적인 가격 수준일 때 그때 투자해서 오를 때까지 버티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삼성전자 사서 버텼더니 계속 손실 나던데 제가 삼성전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 구조적 성장주를 저는 강조하고요. 구조적 성장주는 한국의 경우는 2차 전지 섹터가 대표적이고 또 거대한 에너지 전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쪽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전자담배 회사, EM텍 같은 좋은 회사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마침 지금 이제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1년, 2년, 몇 년 후를 내다보시면 이 전자담배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그냥 쌀 때 사서 비중 실어서 쌀 때 사서 그냥 몇 년 갖고 가시면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수익률 많이 나죠. 그렇게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괜히 온갖 금리부터 환율부터 무슨 파생상품까지 다 알아야 투자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 나면 내가 아직 뭘 몰라서 손실 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세상에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불필요한 노이즈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계셔서 손실 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좀 투자할 때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ETF 같은 것보다는 섹터 ETF보다는 개별 종목을 조금 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천하시는 건가요? 가능하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을 좀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충분히 고를 실력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국내 2차 전지 ETF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사실 2차 전지 ETF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개별 종목 이외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 ETF에 무슨 종목이 어떤 비중으로 담겨 있는지는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목을 확인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엉뚱하게 좀 안 좋은 종목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ETF를 고르시면 2차 전지 ETF에 투자하는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이든 이런 데서 보면 이게 중국 차이나 2차 전지 ETF 전기차 ETF 이런 걸 팔던데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지금까지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는데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침투율이 30%가 넘어섰거든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IRA법 그리고 유럽의 RMA법인가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 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 미국과 유럽의 우호적인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걸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주로 자기 권역 내 공급망 구축을 전제로 이제 산업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침투를 못 해요. 보세요. 그러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 물론 앞으로도 성장하겠지만 급속히 성장하는 구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가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해외로 뻗어가야 되는데 못 뻗어나가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게 미국 IRA법이든 RMA법이든 가장 수혜를 많이 누리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한국은 진짜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거대한 에너지 전환 그 속에서 전기차로 전환 되는 흐름 속에서 배터리가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2차 전지 산업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라는 나라의 투자자라는 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상한 노이즈들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이라고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분. 그분이 이제 저희 선대인 TV에도 많이 출연하고 해서 열심히 알리고 계신데 저도 이제 사실은 2차 전지 섹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박순혁 이사님보다 훨씬 일찍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관심 가지고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는 했죠. 근데 그냥 저희 회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전체 판이 어떻게 돌아간지는 몰랐는데 박순혁 이사님 이제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권가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폄하하고 제대로 이렇게 그 본 모습을 잘 이렇게 소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배운 바가 많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나와서는 이거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을 이어가자면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확장되는 지금부터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는 미국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네. 예, 그 중에서 미국의 경우는 아직 침투율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IRA 법안에 따라서 이제 향후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그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 게 전기차 시장이 향후에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텐데 이 중에서 배터리 탑재 용량 기준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미국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탑재 용량 기준으로는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네. 미국의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좀 차의 크기가 크죠. 대형 사이즈고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인기 있는 그 차종이 이제 픽업 트럭이라는 종류예요. 예, 한국하고는 좀 문화가 다른데 이제 땅덩어리가 넓고 워낙 이제 컨트리 사이드에서 이렇게 뭐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뭘 싣고 다니고 레저도 많이 즐기고 가다 보니까 픽업 트럭을 되게 선호해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픽업 트럭이 근데 이제 그 탑재 용량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허머라는 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그 미군용으로 이제 쓰는 그 험비라는 그 지프차가 있는데 그 지프차의 민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허머가 굉장히 하여튼 인기 있는 차종인데 그 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그런 차들 탑재 용량이 엄청난 차들, 예, 그런 차들이 이제 쏟아지고 그런 차들이 지금 사전 예약 판매 이런 걸 보면 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게 내년부터다. 예, 내년부터 24년, 25년, 26년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디서 공급하느냐? 한국 배터리 업체들 공급합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미국 2030년까지 미국 배터리 공급 물량의 85%를 한국 업체들이 공급하고요. 나머지 한 15% 중에 10% 정도가 일본 업체이거나 아니면 유럽의 이제 뭐 그런 합작 업체들 정도가 될 거고 85%는 한국 업체가 공급을 해요. 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을 호령하는 한국 업체 그리고 그 한국 업체들의 밸류체인 기업들 이 기업들에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의 기회가 있는데 왜 이걸 투자 안 하고 엉뚱한 걸 투자하냐고요. 안 그래요? 네. 단순히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제가 기업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언급은 하겠으나 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잘 언급은 안 하는 이유가 일단 이게 그 같은 주식이어도 당초에 좋다고 소개했으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아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오늘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더라도 오늘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되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스터디를 하시고 투자하고 나서도 계속 모니터를 해가면서 계속 알고 있는 상태로 회사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회사의 어떤 가치나 어떤 매력도 대비해서 그 주가가 적정한지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 회원들한테는 제가 계속 그렇게 이제 거의 데일리로 그 회사들을 모니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판단들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소개하면서 가는데 유튜브에서는 사실 뭐 웅달책방 제가 나왔지만 다음에 언제 또 나와서 말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고요. 다만 제가 큰 틀에 그냥 이야기들은 좀 드릴게요. 2차 전지 섹터를 투자할 때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략 한 6, 7종목 정도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너무 지나친 분산 투자는 리스크도 분산시키지만 수익도 분산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근데 또 막 한 두세 종목 이렇게 투자하고 만다 그러면 그건
그 적절한 수준의 집중 투자가 아니라 몰빵 투자에 가깝거든요. 네. 예, 워렌 버핏은 집중 투자는 하더라도 몰빵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포트폴리오에 따른 그 어떤 분산 효과를, 리스크 분산 효과를 보면 한 15개 종목 지나가면 리스크가 거의 다 분산되는 걸로 나와요, 종목이.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수익도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6, 7개 종목을 투자하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분산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6, 7종목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모니터 해가면서 자기가 잘 아는 상태로 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종목들 골라서 이렇게 투자하면 예, 또 그 수익도 상당히 누리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6, 7종목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그 6, 7종목 중에 향후 5년 동안은 2차전지 섹터의 비중은 최소 50% 이상 들고 가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하실 때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이 골라야 되는 2차전지 섹터의 종목이 있고요. 반면에 내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느낌이 들고 또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속성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지속성 있게 투자할 수 있죠. 2차전지 섹터의 주요 플레이어들이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때그때 주가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그 구간, 수익이 많이 날 구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종목 고르는 게 조금 달라요. 달라져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면 2차전지 섹터에서 1등 업체, 대형주 이런 것들을 좀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지속성은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그때그때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좀 스몰캡이거나 후발주자이지만 선두주자가 초기에 가파르게 성장할 때 또는 주가가 오를 때처럼 그런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예, 또는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새롭게 좀 부각되는 종목들 네. 예, 그런 종목들을 좀 투자하는 게 좋은데요. 그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등 배터리에서 1등 어느 업체일까요? 예, LG엔솔이죠. 네. 그다음에 양극재에서 1등 예, 에코프로 BM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른바 이제 리튬이라든 강물, 그다음에 소재 이런 쪽에 이제 수직 통합 체계를 이제 구축한 회사, 예, 그런 회사들 투자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미 시총도 큰 회사들이고 뭐 망할 염려 전혀 없는 회사들이고 계속 성장할 회사들이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그냥 이 K 배터리가 향후에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다. 예, 그런 흐름만으로도 그냥 투자하고 계시면 그냥 뭐 몇 달 후 이렇게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2, 3년 후 또는 아주 넉넉 잡아서 2, 3년 후, 5년 후 이 정도 보시면 다 그냥 최소 몇 배씩은 올라 있을 종목들이에요. 네. 예, 그냥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2차전지 섹터도 근데 이제 이게 흐름을 보면 매번 이렇게 우상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막 되게 이제 시장이 주목을 받아서 오버슈팅 하는 구간이 나와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전체 포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종목들이 오버슈팅 할 때는 약간 수익 실현하시고 전체를 다 하지 마시고 뭐 중핵 물량은 갖고 가시되 이제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온다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 정도 수익 실현하셨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오면 그때 뭐 확보하셨던 현금 가지고 또 쌀 때 조정 충분히 받았다 싶을 때 그때 매수해서 그걸 한 5년 정도 동행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5년 안에 최소 5배는 오릅니다. 네. 예. 그러면 아니 이렇게 쉽게 투자하는 방법인데 뭐하러 그 경기 순환주의에다가 물론 그 주식 투자에 능하시고 종목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스터디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사이클의 바닥에서 그 다음 사이클의 고점까지 이렇게 가면은 보통 한 뭐 3배씩 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은 투자하시면 되죠.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수준인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그런 면에서 길게 보면 투자하기 괜찮은데 다만
이게 사이클을 그리는 종목들, 특히 반도체는 그나마 워낙 많이 다루니까 그런데 다른 뭐 순환주, 경기 순환주 또는 사이클을 그리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뭐 예를 들어서 기업 경기의 저점에서 고점을 잡고 근데 주가는 또 그게 선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의 바닥에서부터 고점을 잡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피크아웃 논리가 나와서 주가가 꺾일지 몰라요. 그러면 수익 내다가도 금방 수익 반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안 그렇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예, 조금 비싼 구간에 사도 예, 손실 보는 구간을 조금만 견디면 그 다음에 계속 또 큰 흐름에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냐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비중 실어서 투자하시면 그냥 5년 안에 최소 몇 배는 수익이 난다. 네. 근데 뭐 그렇게 힘들게 뭐 매크로 그럼 따라가면서 예, 샀다 팔았다 하고 뭐 시향 전하는 그런 방송들 보면서 불안한 마음에 예, 사야 될 때 오히려 팔아버리고 그러고 계시냐는 거죠. 네. 예, 그거 주식 투자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익을 내시고 싶다. 아, 근데 그 전에 이런 이야기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 SK온이 있잖아요. 예, 이런 회사는 아직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런 회사는 지금 이제 뭐 LG 화학하고 LG 엔솔의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물적 분할해서 이제 재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거 이미 봤는데 그걸 지금 투자해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잘. 이제 만약 SK온이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상황을 봐서 괜찮다면 그때 SK온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투자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좀 올리고 싶은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후발주자인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이 업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전기차 쏟아진다? 그럼 배터리가 엄청 부족하다? 그런데 그러면 배터리 소재의 40%에서 45%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도 엄청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그 LG 엔솔 같은 경우에 LG 화학 자체적으로 공급받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컬 받고 LNF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주로 이제 JV까지 설립해서 합작 법인까지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제 주력으로 받고 있는데, 예, 이런 회사들이 다 한두 개 업체씩 이제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에 들어갈 양극재는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도 예, 서브 업체를 끌고 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좀 뭐 양극재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 타이밍이 늦어서 후발주자로 분류돼 있지만 이제 그러면 그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손을 뻗는 단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LG 엔솔 쪽에 아마 그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국내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모 회사인 코스모 화학하고 같이 그 미국의 리튬 강산 독점 유통권을 예,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시장에. 네. 회사도 별로 안 떠벌리고 있고. 근데 이제 IRA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미국 안에 리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LG 엔솔이나 삼성 SDI에 이제 공급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SK온에는 기존에 공급을 안 했었는데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콜 테스트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SK온에도 직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3사에 다 공급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회원들한테는 지금 주가 2만 원 초반대일 때 사실 이미 다 소개한 종목이에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근데 뭐 7만 원도 찍었다가 지금 6만 원 조금 아래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향후 1, 2년 구간 안에서는 그 LNF나 에코프로비엠이 2년 전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맺으면서 막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처럼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 안에 가장 가파르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양극재 업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LG 엔솔이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이나 이런 회사들은 5년, 10년을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큰 수익이 나지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잘 안다고 하면 그냥 한 향후 1년 반 이 정도, 2년 정도를 보고 투자하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2차전지 업체들보다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뭐 LG 엔솔이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이나 이런 회사들은 5년, 10년을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큰 수익이 나지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잘 안다고 하면 그냥 한 향후 1년 반 이 정도, 2년 정도를 보고 투자하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2차전지 업체들보다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보마그네틱 같은 회사만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그 전자석 탈철기라고 네. 양극재나 음극재,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철 성분이 들어가면 화재도 잘 나고 수율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걸 이제 뽑아내는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원래 이게 탈철기도 지금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업 자체 원래 본업이었던 2차전지 장비 위주로 볼 수 있는 탈철기도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수산화 리튬 인가공 사업을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경우에는 지금 소재 인가공 사업 준비를 거의 다 마쳤고 지금 그 얼마 전에 이제 이 대보마그네틱 이상익 대표가 공개 IR 자리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던데 4대 양극재 업체의 클 테스트를 다 통과했습니다 이미. 그다음에 그중에 2개 업체에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우시의 LG화학향으로 수산화 리튬 임가공하는 임가공에서 공급하는 그 공장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대상 기업이 LG화학이라고 공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저는 보면 계속 추적이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LG화학인 거. 네, LG화학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쪽에는 탈철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에코프로 쪽에도 지금 그 관련해서 아마 이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하여튼 4대 소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아마 다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베마리라든지 칠레의 SQM 같은 그런 리튬 광산 업체들 이런 업체들 이제 리튬을 갖고 들어와서 인가공해서 또는 그 칠레 SQM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신생 주니어 리튬 광산 업체들 많거든요. 그 업체들은 이제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자이언트 업체들을 비집고 이제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공급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른바 하이니켈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 가공 기술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대보마그네틱 같은 업체가 맡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존에 장비가 있으면서 장비 사업도 잘 되는데 소재 임가공 사업이 이제 붙어서 장비와 소재가 양수 겸장으로 같이 가는 회사. 이런 회사가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그 수산화 리튬의 이제 향후 성장성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수십 배 커질 거예요, 아마. 네. 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 지난해 그 자기 회사 IR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하이니켈 그 양극재 비중이 대략 7.6%인데 2026년 가면 그게 94%까지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한 5년, 그때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 하이니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하이니켈이 아닌 건 탄산 리튬으로 공급하는데 하이니켈이 되면 그걸 수산화 리튬으로 공급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그 전구체라는 거하고 합쳐져서 이제 결합할 때 이게 좀 녹는 점, 그러니까 끓는 점이 좀 낮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열을 가해서 이제 이렇게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하이니켈에는 필수적이고요. 그 말인즉슨 하이니켈이 그만큼 늘어날수록 수산화 리튬 수요도 수십 배 늘어난다.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의 소재 임가공 수요 그리고 매출도 향후 수십 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에 한 6개, 7개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코스모신 소재나 대보 마그네틱 같은 이런 거를 섞어주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지금 중요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늘 뭐 5년 내내 좋다라기보다 뭐 5년 내내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향후 1, 2년 안에 가파르게 성장할 어떤 모멘텀들이 있다. 이제 그리고 이 두 개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섹터를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시다 보면 그런 종목들 중에는 그때마다 엄청나게 중요한 뭐 예를 들어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보여요. 네. 예, 그런 종목들을 그때 조금씩 단타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1, 2년 구간 정도의 중기적인 타임라인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상대적으로 그 같은 기간 안에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 앞서서 그 삼성전자 얘기 잠깐 하실 때 그 삼성전자는 그 구조적 성장에 있어서 2차 전지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사이클의 섹터죠. 네. 경기 순환 섹터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지난해까지 되게 반도체 경기 좋았다가 지금 이제 메모리 그 수요가 확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이제 계속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뭐 주가가 크게 더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뭐 길게 보면 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이클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섹터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좀 더 2차 전지 산업을 2차 전지는 그런 사이클이 없이 향후 한 5년, 10년? 5년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요. 10년은 그냥 10년 동안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올해 미국의 순수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대략 100%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더 가팔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흐름이 몇 년 동안 계속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은 갈 거거든요, 최소한. 그럼 5년을 이야기하는 건 그냥 그래도 그나마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5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침투율이 지금 10%가 안 되는 게 뭐 2030년까지는 그래도 뭐 5, 60%, 60, 7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그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팔릴 것이며 전기차 팔리는 것보다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는 건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또 전기차 생산 원가의 한 40%가 45%가 배터리고 배터리 생산 원가의 한 45%가 양극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 성장하고 배터리 시장은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양극재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며 그다음에 리튬 수요도 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이 밸류 체인을 따라서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한 50% 정도는 2차 전지 비중을 실으라고 하셨잖아요. 최소. 나머지 50%는 뭐가 좀 좋아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때 봐야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자담배 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국내용으로 국한되지 않고 해외 고객사를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전자담배 그러니까 담배 고객사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유치할 가능성이 이미 굉장히 가시화되어 있는 EM텍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 저는 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는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넥스틴 같은 회사 있겠죠. 넥스틴 같은 회사는 저는 거의 구조적 성장주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KLA라는 그 반도체 웨이퍼 패턴 이제 그 인스펙션 검사 장비 거기가 이제 KLA라는 미국 업체가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넥스틴이 이제 그 시장에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 다른 경쟁자는 없거든요. 그러면 먹을 시장만 있고 이제 뺏길 시장은 없는데 운이 좋게도 지금 이른바 이제 칩4 동맹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 미국이 2차 전지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견제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그럼 중국은 근데 또 반도체 굴기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쨌거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미국 장비는 안 들어와. 그럼 어디 걸 쓰겠어요?
한국 거. 네, 그게 넥스틴이에요. 네, 그래서 넥스틴은 반도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거의 매출이 100% 이상 성장할 정도로, 그리고 내년에도 최소 한 4~5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의 구조적 성장주 같은 식으로 지금 성장하거든요. 네. 근데 괜히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다는 이유로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은 뭐냐 그러면 그럼 그때 이제 계속 실적 체크해 보시면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이건 현 시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도 그냥 앞으로 많이 성장할 섹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CS 윈드 같은 업체는 전 세계 풍력 타워 1위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는 또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요, 뭐 그냥 종목을 대충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탐방을 서너 번 이상, 그 다음에 탐방이나 큰콜 이런 걸 서너 번 이상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회사에 대한 그 내용의 구체성이 좀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말씀해 주신 이런 기업들이 수많은 탐방과 연구와 공부가 뒷받침돼서 나오는 것인데 이거를 또 지금 이렇게 딱 듣고만 판단하지 말고 샀다면 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그럼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참고사항이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유튜브 찍고 있지만 유튜브만 보고 투자하신다는 분은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유튜브에 제대로 된 시그널보다 노이즈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투자 관련한 방송에 저는 한 80% 이상, 그 내용의 80% 이상은 노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한테는 제 이야기도 노이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좀 그냥 사심 없이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향방송 전하는 뭐 프로들 중에 보면 뭐 뒤에 증권사 뭐 그 ETF 상품이나 이런 거 잔뜩 깔아놓고 뭐 광고해가면서 그렇게 방송하는 데들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게 전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잘 모르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와서 매달 뭐 10개 종목씩 막 소개하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10개 종목을 다 하시겠어요? 저는 저희 저희 연구원들이 4명이 팀을 짜서 1년에 한 15종목, 20종목 커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매달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종목을 소개하는데 그거 어떻게 투자하란 말인가요, 그게? 그건 모멘텀 플레이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모멘텀 플레이에 있어서 그 기관 투자자들 따라가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개인들은 골리앗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제발 그냥 매크로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 구조적으로 성장할 섹터에서 좋은 종목 잘 골라서 가능하면 쌀 때 또는 합리적인 가격 수준일 때 투자하셔서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 특히 2차 전지 섹터는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기만 해도 여러분들 부자 되신다. 괜히 골머리 있으면서 손실 보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의 저자이신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